내가 외로움을 못 참아서 TV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도 가시는 분들이 흔합니다. 무섭고 두렵죠. 개별적인 어떤 그런 대응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미흡하지 않나. 지난 2월 20일 대전 유성구에서 50대 한 명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앓던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이었는데 어렵게 가족을 찾았지만 장례를 거부해 결국 무연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올 초 당진에서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노인이 숨진 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돼 혼자 맞이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독사,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8개의 특광역시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 대전입니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 역시 23%로 대전이 1위입니다. 고독사 1위 도시라는 오명 속 우리 지역의 고독사 문제 어느 정도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74세 김종원 어르신.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해온 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뭐 항상 외롭죠, 뭐. 하루의 대부분을 TV 시청으로 보낸다는 김종원 씨. TV 보고 있는 시간은 내가 외로움을 못 참아서 TV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혹여 혼자 있다가 아프거나 사고가 날까 걱정입니다. 주위에 지금 저보다 연세 많으신 90세에서 100세 사이는 사이렌 소리에 119에 가시고 돌아가셨다는 분도 많고 더 외롭죠. 어르신, 네,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오늘은 생활지원사가 방문하는 날. 독거노인들에게 생활지원사들은 또 다른 가족이자 유일한 대화 상대인데요. 생활지원사들은 일주일에도 두세 차례 가정을 찾아가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을 하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이라도 더 방문하면은 얼굴 보고 하면은 더 좋고 또 어르신한테 또 안심도 시켜드리고. 생활지원사에게 고독사는 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여자 중점 어르신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간경화 말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병원을 함께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작년 12월 때 동짓날 어르신이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 뵀더니 음식도 못 드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서 팥죽을 조금 사갖고 와서 어르신 드셨어요. 드셨는데 그 다음날 이제 자녀분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에 돌아가셨다고.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며 고독사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외로움과 고독사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계시다가 2021년 9월 15일 날 돌아가신 지금까지 혼자 있습니다. 주로 혼자 있죠. 혼자 있고 항상 외롭죠. 항상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구나.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어르신들. 하루에도 뭐 서너 번씩 새벽 같은 때 야심한 밤에도 그 119 윙윙 하면서 오기도 하고 또 119 실려가지고 간 이후에 못 보고 하늘나라도 가시는 분들이 흔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는 거 아니나 무섭고 두렵죠.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독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7년 2,400여 명에서 2021년 3,300여 명으로 5년 만에 40%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독사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혼자 계시다가 사망하신 그런 경우를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정의가 되고 실제로 우리 지역의 무연고 장례 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대전 서구청과 함께 공경 장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원래 한 4년째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해마다 그 숫자가 조금 증가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법 제도적인 것도 또 행정적인 지원도 포함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 점점 공론화시키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며칠째 안 보이시면 불안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경찰이나 관리소와 동행해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면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 시스템이 있지만 여전히 고독사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 고독사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응 방안들을 보면 이것이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계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그런 대응 체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치료적인 성과들이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엄한 탄생만큼이나 존엄해야 할 죽음.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제까지 동네에서 마주하던 노년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작진이 만난 어르신들 모두 고독사가 남의 같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신서호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TV에 의존해서 하루의 외로움을 달랜다는 어르신 또 밤이면 다음 날 눈을 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어르신까지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니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대가족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노년의 1인 가구가 되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미래잖아요. 예. 고독과 고독사 문제도 우리 사회가 들여다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고독사 1위 도시라는 대전의 현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안신 배재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정태 대전시 복지정책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안신 교수님, 안타깝게도 몇 년 새 고독사를 뉴스에서 더 자주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고독사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통 고독사라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동석한 사람이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돌봄을 받지 않고 외롭게 혼자 사망하는 것이 바로 고독사인 것이죠. 고독사에 관한 법률들을 좀 찾아보면 더 명확한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혹은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전시 고독사의 현황은 어떤지 김정태 팀장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우리 대전시 고독사 발생 현황은요, 총 512명입니다. 연평균 23%까지 늘고 있습니다. 특히 8개 특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1위였고요. 특히 전국으로 봐도 2위 수준입니다. 예. 이 고독사의 비중이 특광역시 기준 1위, 전국 기준 2위,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보시는 대전 고독사 1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이유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대전은 1인 가구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가구 비율을 보면 한 43% 정도가 되고요. 대전 시민 10명 중 4명이 이제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독사 이용군이 되기 쉬운 주거 형태가 가장 많은 거죠. 여기서 2021년까지 대전은 자살률도 1위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자살률이 높다 보니 고독사 발생도 많아지지 않았나. 예. 이렇게 추측됩니다.
신서우 기자, 최근 고독사와 관련한 보도나 발표 자료들을 봤을 때요, 고독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정부가 작년에 처음으로 고독사를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 계획서를 보면 먼저 성별과 연령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았고요. 50대 이상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경제 생활 측면에서 보면 고독사 사망자들 가운데 44%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지역 고독사 사례들을 취재를 해보면 중장년층 이상 남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구 목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가족 불화와 사업 실패가 겹쳐서 혼자 사시던 60대 남성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야 발견이 됐습니다. 예. 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는데 사망 후에 발견되기까지 보름이나 걸린 분도 계셨습니다. 남성 어르신이었는데요. 장애도 있고 지병도 있으셔서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주변과 단절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발견도 더 늦어진 건데요. 예.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고독사는 주로 중장년층 이상의 남성 중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에서야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계획이 나왔고 고독사 실태 조사도 지난 2022년과 23년에는 진행되지 않는 등 이 고독사에 대한 대책이나 조사가 다소 늦은 감, 좀 미진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안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 고독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 또 개인의 불행이라든가 개인의 나약함 정도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상태를 고독사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했던 것이죠. 사회 부적응이라든가 과도한 스트레스, 또 신체적 질병 등으로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정부가 개입할 사회적 문제라고 인지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연히 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대책 마련이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늦은 만큼 앞으로 더욱 촘촘히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서우 기자, 우리나라도 지난해 고독사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해외 사례에 비하면 우리는 좀 한참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게 2021년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이 돼서야 고독사 기본 계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작이 된 건데요.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부와 지자체의 고독사 기준이 다른데요. 복지부는 1인 가구, 그리고 주거진의 홀로 사망, 그리고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상당 기간 됐을 때에 고독사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예. 자치단체의 경우는 아직까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이 복지부의 기준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전시만의 고독사 예방 대책이 있을지, 자, 김정태 팀장님 어떻습니까? 관련한 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대전시가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을 하고 총 479억 원을 투입해서 4대 전략 5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4대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고독사 이용군 발굴 및 위험도를 좀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에 초점을 좀 두고요. 세 번째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 연계를 좀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네 번째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기반을 구축한다는 이 대원칙을 갖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입니다. 예. 큰 틀에서 이제 4개의 전략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전 지역의 상황이 고려된 세부적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대전이 이제 과학 도시인 만큼 스마트 돌봄을 올해 작년 500대에서 1000대로 늘려서 AI 돌봄 로봇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에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70대 노인분이 이제 구조된 사연도 있었고요. 가구의 머리를 받으면서 뇌진탕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치면서 이것이 119로 연결되고 119에서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예방책들을 대전시 차원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신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대전시의 대책들 그래도 다소 아쉬운 내용이나 보완돼야 할 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대전시에서 올해 준비한 사업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고독사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들의 대책과도 많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더불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NGO 단체나 민간 단체의 협조를 받거나 독거노인과 청년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연결해주는 접근들도 함께 아울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특히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 지역사회에 서둘러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 주관으로 고독사에 대한 공개 포럼이라든가 그리고 고독이나 또는 고립의 위험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4시간 상담 전화나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 선진국의 정책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경험한 그러니까 선진국 정책 중에서 배워올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서양도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고독사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아마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1월에 고독 담당 부처를 지정한 바가 있고요. 고독사와 더불어 이주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국의 상황입니다. 예.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또 고립된 개인들이 연결된 사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로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고요. 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고독사에 대한 현황과 다양한 대책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안신 교수님,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짚어주신다면요. 고독과 고립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영국 사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라든가 예술 문화 활동을 좀 지원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 제작진이 만난 어르신들께서도 복지관에서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외로움을 많이 좀 더셨다, 가라앉는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김정태 팀장님 최근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현장의 이야기가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대전시도 꼼꼼하게 지금 체킹을 하고 있고요. 연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독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또 시민의 인식 제고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눠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독사 문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으로 고독사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4만 6,300억 점) 도난이나 약탈, 또 거래 등으로 우리 땅을 떠나 지금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수입니다. 해외로 반출된 기록이 없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은 문화재를 포함하면 반출된 문화유산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떠한 문화유산이 또 얼마나 많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와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전 어렸을 때 폴란드로 가서 청소년기를 폴란드에서 보냈어요.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폴란드 문화 속에서 문화유산 약탈에 대한 서러움을 함께 공감하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유산의 환수가 양 국가 간의 화해와 치유를 의미하고 동등한 위치로 인정해준다고 생각해서 저희 뿌리를 찾기 위해 온 한국에서 문화유산 환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유산 회복재단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남지은 연구원입니다. 이게 고려 시대에 되게 중요한 그런 네. 유물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동종이랑.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당간, 여기가 이제 당간 지주면 그렇죠. 절의 입구죠. 네. 여기로부터 떨어져서 한 300m 옆에 이제 그 탑이 있는데 보통 탑 앞에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옆에 종탑이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건데 이게 그래서 원래 이 자리였는지 아니 옮겨 온 건지 이건 좀 확인을 하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천흥사지 당간지주라는 데인데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그 동종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약탈이 되고 길을 잃고 있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박물관에서 보관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그런데 원래 문화유산은 저희가 같이 품에 있고 저희가 살고 원래 있었던 맥락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여 이 동종이 환수가 되어도 어떻게 어디에 저희가 전시를 할 건지 아니면 보관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기 상황이 어떤지 일단 실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낡고 QR코드도 안 되고 이런 것. 현재 이렇게 딱 보존을 한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있었던 대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원상 회복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해도 방치로 볼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크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찾아오면 되찾아오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다음에 가치를 더 발굴하고 가치를 활용하게 하고 확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이 멈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끝없이. 그게 문화유산의 계승이죠. 맞아, 저희가 받는 맞아. 세대마다 이제 그걸 그게 다시 계승이에요. 활용하고 네, 다시 이해하고 네. 해석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도 할 수 있게. 네. 천안 사무실인데요. 여기에 일부 문화유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저희가 계속 보관하고 보고 조사를 할 수 있게 여기에 같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미국하고 일본에서 찾아온 그런 목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송자대전 목판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 소장하고 계셨던 분이 약간 장식용으로 이렇게 거리도 다르셨고 그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색칠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약간 소장자분들이 이렇게 목판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판 시리즈라고 하면은 똑같은 시리즈인데 하나는 일본, 하나는 미국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다 저희 동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개인 소장자분들과 연락이 되고 그다음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보고 그다음 환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묘지석인데요. 근데 저희가 일본에서 찾은 거 하고 미국에서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은 건데 저희도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런 묘지석도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려운데 누구의 묘지에서 나왔고 어떤 가족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인지 이런 거를 지금 한문을 이제 이해하시는 그런 전문가분과 내용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묘지석 같은 경우는 이게 윤리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약간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다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시 이제 묘지석을 모셔오죠. 그냥 오그라 컬렉션에 대한 조사가 목록이 서로 거기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요청을 못하시더라도 아이폰 윤리 강령에 따라서 출처지가 이제 요청을 하면 같이 이런 정보 1945년도 이후로는 11,000점 이상의 문화유산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한 200점 이상을 환수를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볼 때 제가 해외에서 자랐던 그런 것처럼 집에서 많이 떨어져 있구나. 문화유산이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는 사실로 저희가 그 문화유산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혹여나 문화유산이 해외에 있고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시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원래 맥락에서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의사표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은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창인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직시하고 나아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생활했던 남지은 연구원이 뿌리를 찾아온 한국에서 문화유산을 찾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 데스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